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소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LA 산불 관련된 테마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공기청정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위닉스와 K웨더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쉽게도 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탄력을 축소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테마주가 성격들이 확산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오전장에 위닉스를 비롯해서 공기청정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면 조금 뒤에는 전력설비 테마 쪽으로 이 시세가 옮겨 붙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상한가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게 전력설비 테마였고요. 뿐만 아니라 모듈러 주택 관련된 종목들, 재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소방 관련된 종목들, 드론 관련된 종목들까지 테마주 성격을 띠는 종목들이 LA 산불과 관련해서 도대체 어디가 수혜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테마 중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력 설비 쪽만 집중을 해보고 나머지 쪽은 매매로만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강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 LA 산불과 관련해서 연결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선이 전력이 다 공급이 중단되었다라는 소식에 대체 전력망 쪽으로 원전이 또 집중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더욱더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한미 간의 원전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슈에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측에서도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한국형 원전 글로벌 진출에 한미 동맹이 같이 함께 힘을 보태겠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게 되면서 지난주부터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약세 시장 속에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수적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마지막은 조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와 두 번째 수익 봉투가 오늘 강한 테마를 보여줬다면 세 번째 수익 봉투는 지난주와 다르게 오늘은 고개를 숙인 조선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한화오션만 소폭의 빨간불을 켰고 나머지 모든 조선 종목들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K조선의 위력을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 이어서 인도까지 K조선이 진출할 수 있다라는 꿈 같은 희망들이 잔뜩 껴있는 이런 조선 종목들인데요. 오늘의 하락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은 건가? 일시적으로 쉬어가면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급락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월요일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파란불로 첫 출발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양대 증시가 1%대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아쉬운 건 확실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다시 매도로 돌아섰다라는 점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멘토님께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고용 동향 보고서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보고서가 미친 시장의 파급력이 상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정말 좀 좋지 않은 모습이죠. 코스피가 다시 60일선을 깨고 내려가고 지난주에 매수로 좀 돌아오나 싶었던 외국인들이 지난주 매수분을 다 토해내면서 좀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승이 나왔을 때 이 말씀을 좀 계속 드렸거든요. 이게 좀 상승 흐름이 계속 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잘 봐야 되는 이벤트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동향 보고서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CPI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동향 보고서 내용이 조금 충격이긴 해요. 사실 이제 실업률로만 놓고 보면 물론 이제 4.2% 예상치에서 0.1% 밑도는 4.1%. 그러니까 실업률도 더 늘지 않는 모습이고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시간당 주간 단위 이제 임금 상승률이 3.9%, 그러니까 예상치가 4%였는데 이것도 좀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인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가 이제 16만 4천 건이었는데 25만 건이 넘게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좀 뜨겁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용이 지금만 좀 탄탄한 게 아니고 앞으로 좀 튼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트럼프 당선인 이제 대통령으로 곧 있으면 취임을 하시는데 리쇼어링 정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제조업 일자리 수가 여전히 많은 형태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을 하면은 실업률 지표도 조금 감소하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만약에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서비스 물가 상승 압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제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밤에 발표되는 CPI가 조금 더 걱정입니다. 네. 이미 예상치도 2.9%예요. 그러니까 이미 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0.1%만 높아도 앞자리가 바뀝니다. 3%대가 나오면 사실상 환율도 살짝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10년물 이제 국채 금리가 4.7%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실업률 이번에 물가 데이터가 저는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은 계속 근거를 드리지만 작년에 단기채를 이제 재정 지출이 굉장히 심했다.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올해 초부터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1월부터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WTI 그 선물 지수 기준으로 77불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발표되는 1월 CPI 헤드라인 CPI에 이 효과가 나타날 건데 다음 달에 발표되는 1월 CPI는 3%가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는 상황이 나오면은 다음 달까지 연결해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 그러면 이제 물가가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가는 건가? 라는 걱정이 커지면서 지금 연준 부의장 후보이죠. 지금 미셸 보우먼 이사가 이야기했듯이 12월이 금리 인하의 마지막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시장에서 더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환율 흐름이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장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고 좀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시장과 조금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옥석들을 잘 가려내는 종목 선택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능력 그 방법들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안내 도와드릴 거고 그 어떤 이제 강의 내용을 토대로 공약주를 또 제가 하나 방송 말미에 소개를 또 드리게 됩니다. 그 공약주까지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주 만에 환율이 다시 한번 1,470원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에서 보도되는 부분에 따르면 글로벌 IB들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향해서 치솟을 위험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점쳐지고 있는 만큼 빠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가 궁금하시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는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불 테마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LA 산불이라는 LA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증시에서 또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들썩들썩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가도 이게 뭐 현실적인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테마주 성격의 종목들이 거의 다 시장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쪽이 사실 전력 설비 쪽을 빼고는 다 너무 테마주 성격이 강한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조금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까지도 같이 연결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안타깝긴 합니다. 지금 이제 실종자도 16명, 그리고 사망자도 16명. 24명까지 늘었대요. 아, 그래요? 제가 네. 지금 최근에 보도가 그렇게 됐나 네. 보네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게 피해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압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방관들이 소방 용수가 다 떨어져 가지고 바닷물을 지금 퍼 날아가면서까지 지금 이거 진압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바닷물을 사용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을 토양에다가 투여를 해버리면은 오염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바닷물을 가지고 소방 장비에 넣고 방수를 하는 경우에는 소방 장비들의 부식까지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방 용수로 잘 사용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퍼날라서 사용을 한다라는 것은 소방 용수가 지금 부족하다라는 점과 덩달아 지금 너무 급한 상황입니다. 네. 빠르게 진압을 해야지 되는 급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이 팰리세이즈라는 이 지역이 그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 되게 좀 꼬부락 굴곡이 좀 심한 그런 지역들인데 주택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도 좀 잘 나는 지역인데 한번 화재가 나면은 금방 퍼지는 것들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하고요. 일부 그리고 이제 그런 규제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 집 근처에 5피트 정도에는 어떤 이제 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완충지대를 조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 규제가 있는데 미국인들이 워낙 자유주의가 크다 네. 보니까 내 앞마당에 마음대로 식물이라든지 초목을 심을 수 있는 권리를 너네가 뭔데 그것들을 규제로 하느냐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다 이제 그 초목을 키우고 하다 보니까 더 화재가 크게 번진 그런 경향들이 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피해가 더 안 커졌으면 좋겠지만 이미 커지고 있는 이상 이 테마주들이 당분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목재 쪽 그리고 변압기 쪽. 저는 변압기 쪽을 가장 주목을 하는데 목재 쪽은 지금 이제 이건산업이 오늘 또 그쵸. 상한가를 갔어요. 이건산업 같은 경우는 그 칠레 법인이 있습니다. 칠레 법인에서 미국에서 목재 수요가 크게 증가할 때 덩달아서 그 법인을 통한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실적이 조금 잘 나왔었던 과거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전력망도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미국 쪽으로 이제 전력, 전선 이런 것들을 수주를 했었던 이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관련된 기업들 제가 또 공략주로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재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푸틴 대통령과 그렇죠.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를 하겠다. 그럼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전쟁에 관련돼서 좀 조율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이 전쟁을 조금 빠르게 끝내는 방향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재건 테마주들이 이게 단순히 테마가 아니고 정말로 그게 진행이 된다면 이제 이 시장 증시를 조금 부양시킬 수 있는 오히려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같이 연동되는 기업들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현대 에버다임 공략주 소개해드렸거든요. 그런 종목들 조금 잘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변압기 쪽뿐만이 아니라 목재 쪽이라던가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들도 실적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도 또 이쪽 산불 테마와 연관이 되는 종목이니까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원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정말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특히나 중소역단에서 시세가 정말 잘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정치적인 리스크가 이쪽은 워낙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따로 떼어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래도 지금 최근에 그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조금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늘 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미 간의 이런 협력이 무난하게 지금 에너지 관련 하고 협력이 있다. 해결이 된 것 네.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해소가 되면서 원전 모멘텀이 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코에서 24조 원 원전을 사실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이 받아냈는데 소송이 걸려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 좀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해소됐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는 저는 주가 레벨업이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동일한 말씀을 드렸는데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경쟁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처리해야 될 데이터 용량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요. 그 말은 전력 수요도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고 에너지 수요가 필연적으로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조금 더 좀 과잉 이제 에너지를 소비를 할 경우에는 탄소 배출이 걸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레거시 에너지를 좋아하는데 다만 이 원전에 관련해서는 이제 규제 완화 정책을 피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 쪽이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탄소로 다른 신재생 에너지보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원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전력망도 커져야 되고 에너지도 더 많이 필요한데 거기서 이제 원전이 가장 큰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커다란 모멘텀이 올해 내내 작용이 되면서 원전주들의 흐름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올해는 그래서 주가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종목들에 대해서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럼프 정치의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정성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고 있는 구간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 산업부 장관이 알아서 잘 해결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키워드로는 조선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키워드가 상승 섹터를 살펴봤다면 이번 섹터는 기대감은 상당했지만 오늘은 좀 밀렸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낙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줄여주긴 했던 것 같은데 조선주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 정도 더 빠지면 오히려 매수 기회죠.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 일시적인 단기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환율 수혜주란 말이에요. 조선은 달러 외화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당연히 환율도 높게 뛰죠. 1,470원까지 1,446원을 찍고 70원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비교적 환율이 떨어졌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선업을 또 매수를 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제 환율이 크게 튀니까 환차익을 보기 위해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 정도로 좀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조금 돌아설 수 있느냐? 수요일 CPI 일정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3%대 헤드라인 CPI가 나오게 되면은 사실 환율이 이제 국채 금리가 5% 가까이 좀 튀는 그런 그림들이 10년물 기준으로 올라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환율도 1,500원 가까이 좀 튀는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 또 방어 매수세가 들어오긴 할 겁니다만 환율이 또 1,5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보여진다면 또 고환율 수혜주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고환율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은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또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우선 제가 서두에서 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방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고 그것들이 시장으로 좀 방출이 많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지금 아직 그 재점화가 되지 않았었고 그것들이 이제 1월 데이터부터 차츰 저는 드러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또 말씀을 드렸던 리슈어링 정책, 그렇죠?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해서 조금 이제 탄탄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 미국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민자를 추방을 하면 고용이 튼튼하다라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요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그 보호무역주의 위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자주국방이 아니고 이제 그 고립주의 형태로 가는 자국우선주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 공급망에 대한 어떤 차질을 빚기 때문에 원자재 인플레이션 요인이 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은행의 규제 완화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가장 섬뜩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완화가 되면 또 신용 팽창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막대한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고환율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고금리로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반면에 한국은 고금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계대출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조금 수출이 약세가 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국채 금리를 더 올릴 요인이 또 추가적으로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AI와 퀀텀 시장에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채 입찰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이미 1,400 중반원, 1,450원 이 정도는 이미 노말 기준이고요. 올해 1,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1,500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환율 수혜주인 조선주가 그래도 상반기 때 좀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과 관련해서 환율이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때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섹터다라는 점 봐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0221288566번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9천 원 넘게 팔면서 코스피가 2,500선이 붕괴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으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홀로 사재기에 나서면서 코스닥 결국 장중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방산주에 대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각각 4.49% 그리고 현대로템은 1.28% 상승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잇는 한미반도체, 오늘은 5%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그리고 KB금융 1.71%로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동반 매도세를 보냈습니다. 각각 삼성전자는 2.17% 그리고 SK하이닉스의 급락세가 더 컸습니다. 4.52%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았었던 현대차도 오늘은 외국인의 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2.65% 하락,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까지 강한 매도세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기관에서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 중에는 다소 SK하이닉스에 대한 부름을 또 보냈습니다. 외국인과는 다른 흐름을 보냈는데요. 아직까지도 기관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러브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눈에 띄는 주들은 금융주입니다.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까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사실 요즘 금융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는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눈여겨볼 만했는데요. 금융위원장이 밸류업 정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과 일부 금융주들의 이 경영진의 자산 매입 공시가 이어짐에 따라서 오늘 금융주들에 대한 수급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매도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셀트리온에 대한 강한 매도세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함께 보시죠. 먼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았던 가장 상위 랭크에는 삼천당제약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1.18% 상승세였고요. TNL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좋습니다. 3.91% 상승. 그리고 휴젤, 테크윈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기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먼저 매도세까지 보겠습니다. HLB가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알테우젠, 네이처셀, JYP 엔터테인먼트, BHI까지 강한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이 담았던 종목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에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기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1위 자리를 내줬는데요. 3.91%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외에도 로봇주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재료도 있지만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서 이 컴퓨터,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용 컴퓨터를 내놓겠다라는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됐다라는 공시가 이어짐에 따라서 로봇주들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SM, 휴젤, 엠로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매도세도 같이 보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알테우젠, 테크윙, 루니 VT까지 강한 매도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고 이상 수급 특징주였습니다. 예, 시장이 딱 예상대로 좋지 않은 흐름,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트럼프 정권 임기 기간 내내 우리 시장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편승해서 올라가는 주식들,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들보다는 오히려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트렌디한 눈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옥석들을 잘 가려낼 수 있는 트렌디한 기법이 있습니다.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스마트 머니 기법입니다. 사실 이 기법이 정말 좋은 기법이다라는 거 최근 어려운 시장, 변동이 굉장히 큰 이 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증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 기법을 통해서 잡아낸 공략주들을 항상 방송 말미에 소개를 드리는데 그 종목들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잘 드리고 있죠. 자, 이게 어떤 기법이냐? 말 그대로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를 잡아내는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스마트 머니는 개인 투자자들의 무분별한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 스마트 머니라고 하진 않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시세의 연속성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획득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구죠? 주포입니다. 이 주포들이 저점 매집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모르는 재료를 기반으로 저점 매집이 들어왔을 때 그 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돈들을 추격해서 잡아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뉴스가 뜨기도 전에 잡을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제가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신호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드립니다. 잠시 후에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럼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무조건 주포들의 매집을 다 잡아내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요인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만 싹 모아놓고 저점에서 어떤 매집의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압축해서 알고리즘으로 뽑아낸 신호가 제가 만든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방송 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든 이 신호가 뜨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세가 올라가다가 뉴스가 그 뒤에 나오면서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을 잡는 기법이다. 그래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이미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게 더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이 쓸 때 그 가운데 올라타요. 모멘텀 가운데. 근데 내가 이 모멘텀의 길이를 예측을 잘 못하거나 혹은 정치적 변수, 매크로 변수들이 등장했을 때 모멘텀이 소실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올라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절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 똑똑한 돈이 들어오는 시점, 이 신호가 포착된 시점부터 잡으면 모멘텀의 시작점에서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모멘텀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매매 방법, 기법 한번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포인트를 설명드리는데 간단합니다.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돼요. 저는 좋은 기법은 이 두 가지 요소가 필히 있어야지 좋은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야 됩니다. 자, 이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수익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기법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적 요인만 고려해가지고 좋은 기법이 정말 나올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렵고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인들이 기법을 만들면 착각하시거나 조금 오류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승률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세요. 특정 패턴이 나오고 나서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그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정말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기법을 가지고 거래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기법을 이용을 하시고 한 몇 주 뒤 혹은 몇 달 뒤에 보게 되면 계좌를 보면은 굉장히 마이너스가 심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표준 편차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익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0번 중에 우리가 7번에서 8번을 이겨요. 그러면은 플러스 3%로 이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마이너스가 날 때 만약에 마이너스 10%, 15%로 진다라고 하면은 승률은 좋을지언정 좋은 수익성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손실을 봤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수익폭이 더 큰 것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단해야 돼요. 매매 기법이 복잡하면 아무리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가 올라갑니다.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은요,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기법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냐? 보시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신호를 잠시 후에 신청 방법 안내 도와드린다고 했죠. 자, 무료로 다 받아가시면 이걸 일봉 차트상에 등록을 하시게 될 겁니다. 등록을 하시면 이 포차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놓으면 좋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로 우리가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신호가 포착된 날을 기점으로 포착 이전보다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냐면 매집의 시작일이라 말씀드렸죠. 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하는 게 제한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매집을 해야 되니까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는 건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포착 후 조정 시 기준봉 저점에서 매수한다. 무슨 말이냐면 신호 포착일 그 캔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캔들 저점 지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건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장중에 모니터링이 안 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퇴근하고 오셔서 이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놓으시다가 이후에 이 돌파, 그러니까 고점, 신호 포착일 당일 고점,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다면서 난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이 한 가지 방법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이후에 거래량이 진짜로 바로 늘어난다면 추가 매집이구나. 그러면은 곧 있으면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주가 위치에 상관없이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요? 그러면 우선 보류를 하셨다가
있으니까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좋은 기법은 손익비가 좋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절 추세선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요거 추세선 이탈하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렇게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시면 손익비가 좋은 기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예시 종목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성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가 5월 29일에, 작년 5월 29일입니다. 작년 5월 29일에 등장을 하게 돼요. 자,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설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커다란 재료가 돼요.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10배가 올라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스마트 머니 기법, 뭐라 그랬죠?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요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을 했을 때를 포착하고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자,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을 하고 나서 우리는 5월 29일에 뉴스가 나올 때 비로소 요 내용을 알 수 있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요 복합동박 설비 결정, 요 하루 만에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며칠간에 거쳐서 이사회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고 그 회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도 알 수가 있고 중국의 CATL사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은 순간 이런 계획들이 나온 순간부터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미리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함부로 그렇게 특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일 수도 있고요.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주포들이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는 먼저 잡아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하얀색 네모 박스 표시 보이시죠? 이날이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 뉴스가 나온 날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그 이전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없다가. 그죠? 이 내용을 미리 아는 사람의 매집 거래량인가? 의심을 해볼 수 있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는 정확하게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이렇게 녹색 기둥 표시 이게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한 달 전에 포착을 하게 되죠. 자, 스마트 머니 신호 포착일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의 거래량 한번 보세요. 어때요? 없죠? 포착일 직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드린 거고요. 자, 신호 포착일부터 제로 발생일 사이에 갑자기 거래량이 늘어난 건 뭐다?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주포들의 매집 거래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확정할 수 없지만 이 논리를 갖다 대면 정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자, 만약에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해서 계속 끌고 왔다면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고요. 끝까지 못 끌고 갈 수 있어요. 노란 추세선이 손절 추세선입니다. 손절 추세선이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한다 해도 200% 수익이라는 거고 제로 발생일에 유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와서 반대로 꼬꾸라져서 손절 추세선을 이탈을 한다. 그래봤자 마이너스 3%입니다. 손익비가 어때요? 굉장히 좋죠. 손익비가 좋은데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는 기법이 뭐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거 그냥 다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검증을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두 번째 예시 종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SBS에서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어요. 마찬가지죠. 파트너십은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나서 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부자 정보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자, 심지어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은 스마트 머니 신호는 11월 9일에 뜨게 돼요. 근데 이후에 상한가 2번으로 올라가죠. 이게 바로 이 앞에서 보여드렸었던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이 현상을 간 거예요. 근데 스마트 머니 신호는 한 달 전에 잡아줬다고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죠. 요 소폭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앞에 거래량이 너무 커서 잘 안 보인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대를 한번 한 화면을 보시면 실제로 신호가 들어오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로직대로 정말 간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들 정말 목표가 달성 잘 되는 거. 이런 과정으로 된다라는 거 제가 증명을 하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드리고 좋은 예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려도요. 내가 직접 이 기법을 체험해보지 않으면은 체감이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요거 그냥 신청 주시면 다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이 기법을 받아가시고 직접 대입해 보시고 직접 한번 검증해 보시고 검증된 만큼만 믿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시 종목들을 통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 어떻게 수익을 내는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으니까요. QR코드를 통해서 HTS 차트에 직접 한번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QR코드 한번 띄워드릴게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022128-8566번 열어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됐었고 수익률은 어떠한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5가지 종목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잘 나온 종목들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신성델타테크, 로보티즈, 제이시언 시스템, HFR, D&D 파마텍 이렇게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진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정말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놀랍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모두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통해서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리뷰 종목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뷰 종목이 HFR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목이 3차 목표가를 넘겼습니다. 1월 7일 고점으로 19,200원까지 터치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목표가를 높이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22,000원까지는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22,000원. 하고요. 예, 제가 네.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 조금 눌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지금 누적 수익률이 31.15가 나오는데요. 매수가 기준으로 지금 다 따지면 43%입니다. 네. 그리고 신성델타테크는 43%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60%가 넘어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는 재료가 이제 좀 괜찮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제가 잘 봐야 된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통신 인프라 쪽이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동사 같은 경우는 한양대병원 같은 데도 5G 특화망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인프라 쪽이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5G, 6G 전력 이제 이런 통신망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올해는 또 이제 5G 쪽이 그동안 정말 계속 부진하고 언제 바닥이냐라고 했었지만 올해는 좀 바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그럼 이게 10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보시면은 이 스마트머니 신호가 뜨기 전에는 그냥 옆자리예요. 항상 옆자리나 하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신호가 딱 뜨자마자 어때요? 바로 올라가잖아요. 자, 신호 포착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하면은 어때요? 시세가 뒤이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로직대로 정말 가고요. 이 기법을 이용해서 정말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증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미리 받아가시면은 제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리기 전보다도 더 먼저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3차 목표가를 넘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짚어주셨고요. 목표가 상향이 나왔습니다. 22,000원까지 들고 가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이 종목도 수익률이 잘 나온 지가 이미 1월 2일에 목표가 도달이 됐어요. 뉴로메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만 원이 목표가였고 당시에 지금 고점이 기준으로 봤을 때 31,500원까지 이렇게 좀 넘긴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31,500원이고요. 1월 2일에 나왔던 고점은 33,000원도 넘겼거든요.
매수를 지금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저는 CES 이후에는 로봇주도 많이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빠져요. 예, 로봇주는 안 빠집니다. 네. 아무래도 거기서 이야기했었던 젠슨항 CEO의 말이 왜냐면 지난주 우리 시장이 선방을 썼었던 이유도 SK하이닉스발, 현대차발 모두 그쵸. 젠슨항 CEO의 맞아요. 입에 따라서 달라졌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로봇 쪽이 챗GPT의 모먼트를 올해 로봇 쪽이 받아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로봇 쪽 잘 봐야 되는 게 휴머노이드까지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팔 그리고 손가락 기술이 관절. 예, 관절 이런 기술들이 네.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양팔형 고속협동 로봇 개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선체 용접용 로봇 수요에 대한 급증세 이게 이제 급증세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동사가 최근에 수주를 한 바도 있거든요. 그래서 뉴런메카 좀 잘 봐야 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좋은 로봇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머니 신호에 포착이 되고 10% 20% 올라가고 끝나는 경우들은 대부분 없고요.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쭉 하락을 하다가 그죠? 이게 6월 차트, 작년 5월 차트부터 가지고 온 건데 네. 쭉 하락을 하다가 스마트 머니신 녹색 기둥 표시입니다. 뜨자마자 반전이 됐어요. 네. 그죠?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저럴 때 거래를 만약에 하면은 수익이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간단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면서 간편하면서도 이렇게 좋은 기술적 포인트를 잘 잡아내는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목표가 제가 36,000원까지 제가 한번 좀 36,000원. 크게 한번 올려서 한번 이야기를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00원이나 상향이 나왔습니다. 다음 목표가 2차 목표가로는 유로메카 36,000원 바라보시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뷰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목표가는 36,000원, 1월 9일에 39,000원까지 넘긴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그 전에 한참 전에 도달이 나왔고 2차 목표가를 넘긴 상황인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야기가 나왔었던 전력 케이블 이쪽이잖아요. 또 어떻게 목표가 상향이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예, 다음 목표가도 당연히 상향을 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42,000원까지. 42,000원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앞자리가 바뀌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전력망 쪽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제가 이제 또 공약적으로 가지고 온 종목도 굉장히 조금 연관성이 큰 네. 주식입니다. 그래서 좀 이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잠시 후에 또 모멘텀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같이 잘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마찬가지로 10월부터 쭉 하락이 나오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반대로 올라갑니다. 거래량이 늘어날 때 제가 이제 공략주를 소개를 드렸는데 바로 목표가 돌파가 나온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술적인 기법 자체가요. 등락이 표준 편차 등락이 워낙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요인만 가지고 어떤 기법을 만들었을 때 좋은 성과를 내기 힘들거든요. 스마트 머니 기법은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네. 알겠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승률과 손익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 직접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료로 그냥 보내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검증만 하면 되는 되게 간단한 작업만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종목 리뷰를 받아봤는데 나머지 두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들어가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눌림이 나오기 때문에 아. 여전히 좀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지금 2차 목표가 넘긴 상황 속에서 3차 목표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까요? LS 에코에너지 말씀드렸지만 42,000원. 42,000원이요. 보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42,000원까지 3차 목표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정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리뷰 종목 다 만나봤습니다. 이 세 가지 종목이 모두 지금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확한 매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요.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추천 종목이 궁금합니다. 전력망 관련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고편이 아닌 본편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이 또 전력망 쪽에서도 중요한 종목이죠.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전력망 그리고 변압기 관련해서 몇 종목을 저희가 이미 살펴봤어요. 조금 전에 목표가 상향이 나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들고 오신 종목이 LS 일렉트릭
일렉트릭이잖아요. 맞습니다. 또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이 종목은? 예, 같은 LS 그룹주이기도 하고요. 전력기기를 제조하고 공급을 하는 네. 기업인데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 전력 송배전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거의 90%예요. 이쪽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알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요. 최근 이제 그 안타까운 사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LA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LA 내 여러 지역에서 18개에서 20개의 어떤 변압기와 전선이 불에 붙어서 4천여 가구에 지금 전력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네.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지금 미국 켄터키주 쪽으로도 이렇게 공급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동사도 이제 긴급 주문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제가 송배전망 쪽에서 이제 90% 가까이 매출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매번 이야기 드리는데 미국이 지금 전력망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다. 작년에 그 한파 때문에 작년 1월까지만 해도 난방 수요가 증가하자마자 정전이 여러 번 네. 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전력 시설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미국의 그 송배전망 자체가 1950년대에서 1960년도 때 만들어진 설비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송전선의 그 수명이 통상 50년 정도가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체 주기예요. 교체 주기이기도 하고 덩달아서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AI 관련해서 인프라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AI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력망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가뜩이나 미국에서는 노후화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더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메타도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를 신설하는데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35조 원, 아마존은 202조 원. 물론 각각 10년, 15년 계획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데이터 센터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빅테크들의 경쟁이 이어지고 있어요. 애플도 대만에다가 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전력망이 굉장히 조금 변압기나 전선이 쇼티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고 앞으로 탄탄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스마트머니 차트 한번 볼게요. 보면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바로 안 늘어나다가 최근에 추세가 올라가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착 이후에 매수하기 굉장히 조금 적합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제 전략 말씀드리면 내일 시초가 이하 매수 의견을 드리고 1차 목표가 20만 원, 손절가는 이제 16만 2천 원을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리지만 제가 너무 이제 표현을 좀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면 우리가 어떤 좋은 요리를 대접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 요리의 레시피를 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 기법을 꼭 받아가셔서 직접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속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낚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반드시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차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종목들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스마트 머니 기법이 뜬 신호는 다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아가셨다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자랑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보신다면 반드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2128-8566번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가 또 주식시장에서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초반이기 때문에 이번 주 전략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고용동향 보고서가 부담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CPI 일정도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지수단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금 자극적인 내용들이 있는 테마주들이 강세를 계속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 재건 네. 테마, LA 화재 관련된 테마들이 계속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요일 이후에 넘어가는 수급 흐름은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고환율 수혜주들이 정말 좀 달려줄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좀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정이 나오는 CPI 일정 이전후로 조금 한번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는지 잘 체크를 한번 해보면서 그 이후에 조금 전략들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용동향 보고서도 좀 시장에 충격이 컸던 만큼 CPI 지수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만큼은 주식 지수 자체는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늘 시장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섹터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다 스마트 머니 기법이 포착해 드리니까요. 관련된 기법 받아가고 싶다, 전략 챙겨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022128-8566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